스타사야, 스타사. 스타사. 이 목숨 숫자요, 목숨. 이것은 부처의 불타. 불타라는 뜻. 이건 절이란 뜻. 근데 요 산이, 이 산이 공작산이에요, 공작산. 그래서 그 작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북쪽은 현무, 동쪽은 청룡, 남쪽은 주작, 서쪽은 백호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은 북, 동, 남, 서요. 그러니까 남쪽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작은 이게 남쪽의 정신이라 이건 이 공작자는 그래서 추운 데서는 못 살아요. 더운 데서만 살아. 더운 지역에서만 살아. 추운 데서는 못 살아. 더운 지역에 살아도 여름철에 잠깐 있다가 어디 따뜻한 데로 날아가야지.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이 사시는 남쪽의 동물을 주작이라고 한다. 그게 남쪽은 뭐예요? 열을 뜻하고 지금 선천의 마지막 도수. 그래서 선천을 마지막으로 장식한다는 의미로 이번에 공작산을 갔다가 바로 옆에가 수타산인데 이 수타산은 원효대사가 창건했어. 원효대사는 내가 독공부를 하는 밑받침이야. 원효대사. 그래서 내가 산에서 내려가지고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 몇십 군데를 다녔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수타산을 갔다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억이 안 나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러니까 동우랑 같이 갔는데 공작산이 자꾸 영으로 그냥 기운이 발동해가지고 야 공작산 기운이 발동한다. 우천도수 화기가 극치에 오니까 공작산 기운이 발동한다. 근데 공작산이 가면 여기에 혈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멀으니까 전날 가서 하루쪽 자고 다음날 아침 올라가서 공작산 꼭대기 공작산 그 머리 공작새의 머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공작이라는 뜻이에요. 공작. 서울에서 남쪽을 상징하는 산이 사실은 큰 산은 관악산인데 작은 산은 현무 주작이라는 주작으로 볼 때는 낮은 산이 그게 안산으로 볼 때는 현충원이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이 동작동이죠. 그래서 그 산이 공작산이야. 공작산. 공작동이라는 동네가 까치작 저번에죠. 작이라는 거 공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작의 혈자리가 거기에 있다. 공작의 혈자리.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작산까지 가는 이유 모르는데 그래서 공작산 혈까지 가려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는 거리가 있고 수타사까지 들렸다고 해야 되니까 체화용으로. 그래서 아래에서 산재원 지내고 그냥 혈차가 어디쯤에 있다는 거만 내가 손가락으로 지적하고 오려고 생각해. 그리고 내일은 태기산을 가려고 그래. 그게 다른 사람은 다 못 가고 몇 사람만 태기산을 가야 되니까 그 근방에다가 정우가 방을 얻어놨대. 아침에 일찍 올라갔다가 내려와. 근데 그 근방에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920고지 양택지지가 있어요. 근데 그 920고지 양택지지는 그 터의 청룡은 거기보다 높지요. 그러니까 딱 감싸고 있는데 외청룡이 사실은 백두대간이요. 태백산까지 내려간 백두대간. 근데 그 백두대간에서 제일 낮은 고개가 이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대관령 고개. 근데 그 대관령 고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대관령 고개가 대략 840고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영택지지보다
한 80m가 낮아, 80m. 그러니까 그 양택지지 거기는, 불끈 올라온 거지, 이렇게. 그래도 계룡산보다도 훨씬 높은데, 그 땅을 우리 마나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그 포기했었는데, 다시 또 그게 기운이 또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지금 생각 중이야. 우리 동강이 처음에 요 집을 갖다가 아주 헐어버리고, 저 옆타고 이 땅을 합해가지고서 크게 짓자 그랬었거든. 근데, 야, 저 옆에 땅에 집을 지어도 돈이 모자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겠다고 하는 계약금 갖고는 몇 억이 모자라. 그래서 짓기가 힘들다. 그리고 몇 사람은 다 짓고 나서 돈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살던 집을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돈을 빼려면 집을 먼저 빼야 되는데 살 곳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문제잖아. 집 줄 때 그 필요한 돈이 없으면 짓고 난 다음에는 별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겠다. 뭐 하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동강이 그러고서 이 집을 갖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이 터를 갖다 팔아가지고 좋은 땅 사가지고 집 짓는 게 더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값이 좀 비싸겠죠? 산쪽보다는. 근데 상군 부부가 여기 있어가지고 천하사 개벽치가 안 되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 상군 부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야,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 때가 가까워질 때 또 여기로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터가 근본은 가지고 있어야지. 근본 터는. 근데 내가 거기는 저 멀리에서는 올라오면 힘들잖아. 오늘 무섭구만 광주 그 진퇴가 아직 안 왔네. 거기는 그 고속도로 입구가 출입구가 낮은 지역이 있나? 고속도로를 못 오르게 했을 때야. 근데 그 지금 풀렸겠지만. 진퇴가 거의 빠진 일이 없는데. 그래서 공작산 가는 이유를 설명했고, 그 근방에 내가 얘기하는 그 터도 있고, 또 태기산에 올라가고 하는데, 그 태기산의 의미가 또 아주 깊어요. 우리 어머니 산소, 오는 산맥, 그리고 또 동어,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로 오는 거기가 그 중조산이야, 중조산. 똑같이 중조산. 거기서 내려오다가 갈라져서 우리 어머니 산소에 들어오고 하나 이쪽으로 내려와서 정운에 산내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조산인데 그 중조산이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신라 시조 왕이 잉태되어가지고 그 어머니 성모가 경주로 내려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아들이 세운 거지.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세운 거지. 근데 그때 이제 같은 소위 말해서 그 단군 시절에 단군이 망할 때 되니까 그 나라가 단군 시대 나라가 하나가 있던 것이 크게는 사만이었죠. 사만. 근데 그 사만이 각각 자기 주장하고 거기서도 또 쪼개지고 중국한테 또 그냥 침략당하고 그래가지고 말대가 되니까 여러 팀들이 여러 국가가 쪼개졌어요. 근데 그 쪼개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구려 백제가 이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하나가 뭐래요? 발해? 그 기운이 그쪽에는 힘들겠거든. 그러니까 신라가 와서 나라를 차지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한번 땅 차지 한번 해보자 해갖고 내려왔던가 봐. 그래가지고 신라하고 싸웠어. 근데 신라하고 싸워가지고 쫓겨갔다 하는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 동네 이름이 내가 글 썼죠. 여러 군데가 전쟁의 흔적의 이름이 지금도 그냥 있다. 그래서 내가 신라박가인데 신라박가 왔네요. 영태 신라박가인데 신라의 박가 신라 조선 국가와의 관계 국가를 지킨 그런 지역의 산이다. 그래서 의미가 더 깊다. 의미가 깊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다음으로 밀어야 되겠네. 내가 갔다 왔으니까. 그 톤은 920고치고, 실제 지도 보니까 920고치인데, 우리 만화님 핸드폰으로는 940고치로 나와요. 근데 그 땅을 내가 왜 또 다시 얘기하냐? 앞으로는요, 개벽대가 되면 핸드폰이 뭐고 다 소용없어. 금반지, 돈, 다 소용없어요. 유일하게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살 거. 그래서 서울 지역, 또 대도시 지역, 사람 많이 사는 지역은 난장판 돼가지고, 그거 힘 있는 놈이 다 먹을 거 다 차지해요. 힘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남한테 다 뺏기고, 두드려 맞고. 안 그러면 죽음 당하고, 그를 파내야 때가 옵니다. 그때에 등산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보면, 배고프다는 소리가 근천에 사무친다고 했어. 그게 배고파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내가 그걸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곡식을 다 생산해도 30%밖에 자급자족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쌀이 남아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쌀이 남아서 돌아간 것이 농사를 다 지어서 그러냐. 시골 동네 가면 거의 하얀 동네가 많아.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30%가 아니라 10% 밖에 쌀을 안 먹는 것 같아. 쌀을 10%. 나머지 90%는 외국에서 다 들어와요. 특히 밀가루. 외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밀가루, 보리, 콩, 또 기타, 뭐 닭고기, 소고기, 이게 전부 다 먹거리 아니야? 먹거리. 닭고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좀 어렵다고 브라질에서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브라질에서까지 우리가 닭고기를 수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벽대가 되면 딱 단절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또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딱 통제돼요. 그런데 그때가 가까워져 갖고 한동안 러시아에서도, 물론 전쟁 기간이지만 곡물을 딱 차단하고 그랬죠. 그게 후천도수, 개벽도수 상징이에요. 상징. 그 서울은 완전히 싹쓸이 됩니다. 서울은. 그 다음에 세종시도 싹 쓰러져요. 세종시도. 그래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오늘 또 내가 어제 그랬었지, 어제. 충청도가 그냥 난리 났다고 그랬는데, 저녁 때 되니까 또, 광주가 또 난리 났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징조인데, 징조를 여러 번 보내줬어요. 여러 번. 근데, 앞으로는요, 아까 이걸 왜 얘기했냐면, 한랭,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저기압과 고기압이 더 크게 발달한 이유가, 열대지방 기온뿐만 아니라 지금은 온대지방이 아주 극적인, 극한의 뜨거움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기온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기온이 뜨거워진 만큼, 뜨거운 기온은 뭐요? 물을 끌어올려. 뜨거운 만큼 물을 끌어올린다고. 여러분들 솥에다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 수증기로 올라가잖아. 뜨거우니까, 밑에 뜨거우니까 수증기로 물이 날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엿이 있어. 토종엿. 그 엿을 어떻게 하냐. 엿은 물이 감조를 써가지고도 그걸 갖다가 솥에다가 계속 불 때요. 계속 불 때면 감조 물 기운이 크게 다 날아가서 남는 엑기스가 그게 엿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어떻다? 물이 위로 올라가, 하늘로. 근데 그 양이 뜨거울수록 많아지죠. 그러죠? 근데 그 기운이 지금 자꾸 더 심해지잖아. 자꾸 더 심해지니까 더 심해져. 극까지 가면 지금의 10배가 쏟아져요. 10배. 한꺼번에 10배가 쏟아져. 10배. 그러면 서울은 댐이 몇 개요? 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북한강, 금강산 댐까지 따지면 그 물이 다 완전히 쏟아지고 홍수나면 서울 바닥이 완전히 싹 떠나갑니다. 그거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옛날 성현들 이미 다 말씀한 게, 근데 글을 몇 번 썼어. 몇 번. 왜?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은 인형명절이다. 인형명절.
서울은 한양, 그 서울은 사람 그림자가 영원히 없어진다 그랬어요. 인형영절. 사람의 그림자가 영원히 끊어진다. 왜 영원히 끊어져? 이번에 끝나면 다시 태어나면 되지.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다가 그냥 몰살 당하는 요 기운,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 이게 거기에 사람 살지가 않지. 한동안 안 산. 그 영절이야. 딴 데서 살지. 거기서 뭐로 사냐고. 인형영절. 근데 이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종도 원래 대평리야. 동네 이름이 대평리. 크게 평정된다. 대평리. 그러니까 크게 평평해진다는 뜻이야. 대평리. 그러니까 거기도 대청댐에다가 그 위에 용담댐이 있어요. 용담댐. 근데다가 그 강가거든. 바로 금강가. 그 용담댐 대평리 여기다가 그냥 홍수 비가 쏟아지면 거기도 대평리도 딱 쓸립니다. 살 곳이 아니에요. 거기도.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산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응? 그래서 건축물을 무너지는데 어제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지나가던 그 승용차가 말이지. 그러니까 큰 도로가 위에 있잖아. 위에 있으면 그 도로를 갖다가 저기로 싹 쌌잖아. 그게 아주 탄탄하게 보이지. 근데 밑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샥 무너졌고. 여러분 봤어요? 탁 덮쳐갖고 죽었어요. 운전수 40대. 그게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웬만한 산은 다 무너지고 그 건물도 싹 다 무너져요. 싹 다 무너져.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해. 근데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나한테 와서 공부하다가도 가버려. 그래서 야,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내가 강의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설득력이 없구나.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있다가 나가는 사람 보면 첫째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두 번째는 아주 서글프고 세 번째는 괘씸하다. 그렇게 내가 열받치게 얘기를 해도 허수아비 노릇했다는 거 아니요? 내 말을 그냥 귓등을 말아듣다는 얘기냐?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전혀 안 믿었다. 그것은 지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의사대로 그만둔다고. 배신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내 말이 아니고 증산생장님 말씀이에요. 배신자는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간에 살아남지 못한다. 증산상제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개벽 되기 전에 조금 반정해서 들어오면 조금은 용납이 되지. 조금은. 근데 배신했던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용납이 돼서 인정을 해서 꼭 살 수 있지.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으면. 근데 통상 나가면 나한테 있을 때는 그래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잡생견이 탁 들어옵니다. 잡신이. 그래서 눈동자 기운이 바뀌어져요. 그 정신이 사상이 바뀌어요. 나한테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그 사상 그 못된 기운이 그 물들으면 다시 그걸 벗고 들어오기가 아주 지극 힘들어요. 벗을 수가 없으니까. 집중호로 인해 유급이 통제된다고 전화왔네. 유급이 내가 공부했던 바로 서쪽 동네가 유급이요. 동쪽 동네는 마곡. 그래서 유구천, 마곡천 그 사이에서 가활만인이다. 가히 만인을 살리는 운수가 나온다. 이게 활인봉인데 그 활인봉 기운을 도를 통한 원효대사가 거기 앉았다가 내려와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그냥 무당춤을 췄어. 뛰면서. 그러니까 거기가 춤달이라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도 그게 뭐 지나가는 개 짖는 소리지 뭐. 그거부터 듣고서 말아. 말아요. 말하면 말아. 말하면 말아. 자기 운수니까. 그래서 아리랑타령인데 영신당 주님도 부지아리랑타령이요. 부지아리랑타령. 아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개예요. 고개. 이게 사실은 개벽 고개입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개벽의 고개. 근데 그 고개를 넘으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지. 주역의 이치로 그게 바로 이제 선천의 불의 기운, 그게 화의 주역은 되는 리괴 아니에요. 리괴.
중화 리괴. 리괴 얘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헤어질 리자요? 이별한다는 리자. 그러니까, 선천세상과는 완전 이별하는 거예요. 이 선천의 이 묵은 기운은 하나도 그냥 남는 것이 없다. 그것도 역시 증산상제의 말씀이야. 묵은 기운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운이야. 그래서 그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도 오늘 주역 강의가 바로 택화협계죠. 택화협계. 그 혁은 내 묵은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 가죽을 벗겨내. 근데 사람은 가죽 벗기면 죽는 거지. 어떻게 살 수 있어. 그 뱀, 또는 그 애벌레로 태어난 뭐 뱀이나 또는 잠자리나 신비한 모기도 말이죠. 곤충으로 나왔다가, 그죠? 미완성의 곤충으로 나와서 그것이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혁명이야, 혁명. 물속에서는 개가, 모든 개가 사실은 그 껍데기를 벗는, 그게 바로 혁명이고 혁신이라고 그래요. 껍데기를 벗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도 이번에는 그렇게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할 수가 없어. 인간의 능력 가지고. 천재의 노무가 마지막으로 인간을 갖다가 시험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세상세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므로 부득불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해인인파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소수의 인원만 살려가지고, 그 소수의 인원이 한반도 대한민국부터 그래도 이 정도의 죄값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용납될 만한 사람들만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로 나가서 살려낸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납니다. 자기 몸에서. 그래서 이 유체가 영적인 이 신이, 영적인 신이 자기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심판받아가지고 해인 법방역에서 살 사람만 호출해서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 몸에서 빠져나갔던 그 몸이 아니라 이제 빠져났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아직 묵은 아주 선천에 못된 기운에 물들어 있었다고. 근데 내 몸이 딱 빠져나니까, 매미가 빠져나니까 소물을 벗으니까 딱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몸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인이요. 신인, 후천세계 신인. 그 신인은 귀신 신자 신인도 있고 새로운 자 신자도 된다 하는 거예요. 주역 강의를 해야죠.